저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사기 방조 등으로 연루된 의뢰인으로부터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많은 분들이 나도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 사기 방조나 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되는 패턴이 흔합니다. 오늘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알아보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계좌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계좌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비밀번호나 OTP까지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피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가 이후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는 통로로 사용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평가가 붙으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변인이 이미 보이스피싱에 당한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금 회수 업무를 도와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봅니다. 만약 수당을 받았다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금액이나 횟수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고수익 단기 업무라며 서류 전달이나 물건 전달을 시키는데 실제로는 대포 통장이나 범죄 자금을 이동시키는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핵심은 몰랐느냐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느냐입니다. 보수가 과도하거나 절차가 비정상적이었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마주하게 되었다면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나는 피해자다, 속았다 라는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당시 상황에서 인식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고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큰 불안에 빠져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